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재미삼아 제1회 주식의 소리의 수익률 대결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40분이나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등수 매기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순위를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플러스 될 종목을 찾는 게 이리도 어려운 일이구나. 그냥 재미로 해서 다행이지 실제로 투자하셨으면 울고 계실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역시 너무 어려워요, 주식은. 아무튼 이번 1회 애소리를 이겨라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하신 분은 닉네임 쫑이다 님이십니다. BH로 7.51%의 수익률을 기록하셨네요. 댓글로 꽤 친하게 지내는 구독자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선물은요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심심해지면 다음에 랜덤으로 다시 한번 수익률 대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회는 그래도 성황리에 맞췄네요. 덕분에 다시 또 힘내서 장마감 싹쓸이 진행해 볼게요. 20일 싹쓸이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뭐 맨날 똑같아요. 미국의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세. 그래서 오늘 뭐 기대도 안 하기는 했는데 12시 이후로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주요 지수 선물이 상승을 했고 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 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11.67포인트 오른 2358.4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네요. 코스닥 지수도 흐름이 비슷합니다.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났고요. 장 막판에 낙폭을 빠르게 줄이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어요. 6거래일 만에 정말 반가운 반등세로 마감했네요. 0.29% 소폭 오르면서 824.6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제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코스피도 이렇게 60일선 지지받고 조금 올라가 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좀 다시 올려줄 것 같아요. 부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기관이 2,6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인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925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만 유입됐고요. 기관이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기관 그만 좀 팔아! 네, 다음으로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현대글로비스, 3위는 네이버, 4위는 삼성 SDI, 5위는 NC소프트고요. 코스닥 1위는 제넥신, 2위는 SV인베스트먼트,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첨보, 5위는 SFA입니다. 두 종목 같이 볼 건데요. 우선 SV인베스트먼트, 이뮨메드가 코로나19 치료제의 러시아 임상 이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이뮨메드는 B형 간염 및 독감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 항체 후보 물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난 2월 식약처에서 첫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3개월간 7명의 중증 환자에 투여한 결과 2주 안에 4명의 환자에게서 바이러스가 소실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식약처가 이 후보 물질에 대해서 효능 및 안정성 평가 임상 이상을 승인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SV인베스트먼트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SV인베스트는 이뮨메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노엔 컴퍼니도 자회사를 통해서 이뮨메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마크로젠이라는 회사도 이뮨메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같이 부각됐습니다. 네, 다음은 SFA입니다. 요 며칠 외국인 순매수 탑5 순위에 계속 들길래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반기에 2차 전지, 반도체, 물류센터 장비 수주 증가로 견조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향 OLED 그리고 LCD 장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7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기술 개발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기반을 구축해뒀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리더를 회사 버전으로 제시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같이 볼게요.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현대모비스, 3위는 롯데케미칼, 4위는 현대차, 5위는 NC소프트고요. 삼성전자와 NC소프트가 외국인과 겹치네요. 네, 코스닥 1위는 BH, 2위는 메디톡스, 3위는 SK머티리얼즈, 4위는 시젠, 5위는 SFA입니다. 쫑이다님을 1위로 만들어준 BH가 이 기관 코스닥 순매수 1위였네요. 내용 같이 보시면 아이폰 12 시리즈 출시와 5G용 안테나 케이블 관련 실적 반영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자, 아이폰 12 시리즈는 4개의 모든 라인업에 OLED 패널이 채택됐어요. 전작은 2개의 모델만 OLED를 탑재했거든요. 아무튼 이번 4개 모델 중에 BH가 담당하는 제품은 3개로 전년보다 침투율이 상승했고요. 퀄컴의 5G용 통신칩에 상용되는 안테나 케이블에 국내 부품사의 제품을 승인했는데 제조는 BH가, SMT는 DKT가 담당하기로 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오늘 7%대 상승세 기록했죠. 다음으로 SK머티리얼즈,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번 인수를 통해서 키옥시아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낸드 부문 2위 업체로 올라서게 될 전망입니다. D램에 비해 조금 열세인 낸드 플래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이 소식에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머티리얼즈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SK그룹의 반도체 수직 계열화의 중심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다롄 소재의 인텔 공장에 납품할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덕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오늘의 특징주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특징주는 파워로직스입니다. 현대차그룹과 LG화학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까지 급등했는데요. 어제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특례를 승인하면서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의 폐배터리 실증 특례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워로직스는 지난 2019년 10월에 현대차그룹에 납품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을 위한 연 10메가와트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포함이에요, 사실. 오늘 현대차 주가가 3조 4천억 원 충당금이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방했죠. 일부 증권사들이 실적을 우려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며 주가를 떠받들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6% 이상 급락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현대 기아차가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한 대규모 충당금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흑자 기대감이 단숨에 대규모 적자에 대한 불안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이번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호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막판 반전을 이뤄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나눠서 반영해도 되는 충당금을 굳이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한 결정은 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이루어진 빅베스 전략이라는 의견이에요. 빅베스는 목욕을 철저히 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고요. 경영진 교체 등을 계기로 부실 자산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회계 장부를 반영한다는 것을 뜻해요. 정의선 체제가 본격화하기 전에 부실 자산, 적자 이런 거 다 털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4분기부터는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현대차의 경우에 코나 리콜 사태로 최근 8거래일 연속해서 주가가 하락한 탓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보합권까지 밀어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심지어 14% 이상 상승했어요. 장중에는 27%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정 회장의 지분율이 23.2%에 달해서 지배구조 개편 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수소 경제와 전기차 등 그룹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요, 자료 찾아보고 제가 또 따로 준비해 보던가 할게요.
네, 다음 종목 박슬바이오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 반려견 항암 면역 치료제의 품목 허가가 공식 접수됐다는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지난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인 박스루킨 15의 품목 허가 서류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스루킨 15는 세계 최초의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 사이토카인 제제고요. 개 유전체에서 직접 박스루킨 15 유전자를 복제하고 약제를 개발해서 2018년부터 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완료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은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는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식약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해서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수출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 승인, 사후 신고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고요.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 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 허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소식에 웰크론, 모나리자, KM50 등 일부 마스크 테마가 상승했어요. 물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라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네요. 네, 다음으로 오늘장 거래량 급등 종목 중에 8위의 웰크론 한택만 같이 보면요. 최근 테슬라가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기술에서 원가를 17% 절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원가 절감이 웰크론 한택의 니켈과 리튬 농축, 결정 설비, 그리고 분리막 용재 회수 설비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확한 기술 관련 내용은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폭발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랐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보니까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도 12월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기대감이 나오네요. 모더나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 버전 공개 예정에 자율주행차 테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표 보시면서 꼼꼼히 내용 챙겨가세요. 오늘 장 막판에 힘을 내줬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방향 상승 쪽으로 내일도 틀어줬으면 합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쫑이다님 BH로 수익률 대회 1위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